안녕하십니까, 어겨차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장기 렌터카와 리스, 국산차에 있어서는 장기 렌터카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랜저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 이상, 또 G80 기준으로 600만원 이상 장기 렌터카가 더 유리하다, 한 4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영상을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장기 렌터카가 리스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더 저렴하게 분석이 될까요? 오늘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은 이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근본 이유에 대해서 리스가 장기 렌터카보다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것 같다. 높게 적용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어떻게 4년 동안 4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막 400만 원씩 더 비싸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채도 아니고 이 이금융권에서 어떻게 리스와 장기 렌트를 이렇게 많이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보험료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장기 렌터카와 리스가 큰 폭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인 이 세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왜 이렇게 장기 렌터카가 더 싸게 분석이 될까? 자, 첫 번째로 이 세금은 자동차 관련된 세금, 첫 번째 구입 당시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가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등록세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1년마다 내시는 세금 있죠? 예, 연간 자동차 세금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에 있어서는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유불리가 없습니다. 일부 세무사님들이 리스가 장기 렌터카보다 10% 부가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말씀이고요. 장기 렌터카와 리스는 부가세적인 면에서 유불리가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정상에서 장기 렌터카의 부가세와 리스의 부가세, 요거는 별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장기 렌터카와 리스 유불리가 없다. 똑같다. 자, 2번, 3번에서 차이가 납니다. 2번, 취등록세금. 장기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이라서 4%, 리스는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7%를 납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차이가 얼마예요? 3%가 납니다. 만약에 부가세 별도로 한 4천만 원짜리 차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이 3%면 얼마일까요? 3, 4, 12, 12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2번 항목 때문에 120만 원, 그죠? 3, 4, 12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자동차 세금도 차이가 날까요? 예, 이것도 큰 차이가 납니다. 1년에 2500cc 차량이 교육세 포함해서 65만 원 정도의 연간 자동차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장기 렌터카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5만 원 전후의 세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1년에 차이가 얼마가 나죠? 60만 원이나 납니다. 4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4, 6에 24, 그렇게 해서 24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0만 원, 240만 원, 360만 원. 세금에서만 4년 동안 360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또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차이는 1년마다 내는 보험료 때문에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보험료가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한 건 한 건 내는 보험이 쌀까요? 아니면 큰 메이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운영 대수가 몇만 대, 수십만 대를 운영하는 그런 장기 렌터카 회사가 더 싸게 낼까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장기 렌터카 회사나 캐피탈사들이 우리 개인의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보험료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렌터카 회사가 뭐 한 50만 원 정도의 그 보험료를 내는데 어떤 분들은 개인은 한 80만 원 내신다. 그러면 또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4년만 해도 얼마겠어요? 100만 원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겠죠? 그럼 아까 세금에서 360만 원 차이가 나고 보험료에서 12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면 48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랜저를 가지고 장기 렌터카와 리스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장기 렌터카가 리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유리하게 분석이 되었나요? 예, 그때 분석을 했던 게 500만 원 가까이 더 장기 렌터카가 유리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제가 분석해 드렸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세금에서 360만 원, 보험에서 4년 동안 100만 원, 요 정도 봤더니 460만 원, 500만 가까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요, 캐피탈사들이 리스 상품에 더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와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금증권에서 설마 그렇게 리스라고 이렇게 막 억울하게 이자를 더 많이 납부를 시키겠어요? 사채업자도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고요. 세금과 이런 보험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새 차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거를 말씀드렸어요? 차를 싸게 사야 되고 또 세금도 절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장기 렌터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장기 렌터카가 정부에다가 세금을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장기 렌터카를 구입하시게 되는 것은 우회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렌터카와 리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사항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